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에 관한 문의글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도 드릴 겸, 그리고 기자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카페의 목적이 무엇이냐, 딥페이크 범죄자들이 모여서 범행을 은폐한다거나 그런 수단과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딥페이크 카페를 만든 목적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성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전 카페는 사실 이미 사건화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통하고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아직 입건이 안 된 분들이 글을 올리거나 하면 입건이 되신 피의자 또는 피해자분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최근 딥페이크에 관해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관한 문의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의글의 대부분은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내가 입건이 될까? 또는 내 경우에도 이게 범죄가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기존 성전 카페 회원님들은 아직 입건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걱정이냐라는 다른 회원분들이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전 카페에 다른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예 별도의 카페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딥페이크 문제가 되니까 이걸 홍보용으로 카페를 만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제2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성전 카페에서 분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분리시키고 나니까 아직 입건이 안 된 피의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입건 가능성을 줄이고 막고, 또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모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성전 카페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범행을 은닉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 카페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 운영 방침은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대책본부 카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그 카페 개설 초기여서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 게시글 하나하나를 작성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그렇게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 카페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고,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카페를 폐쇄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카페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받는 질문은, 현재 이 카페에서 피의자들이 모여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또는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그런 글이 있는데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가 또는 아직 입건이 안 된 예비 피의자가 인터넷 카페에다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보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의자면은 자신이 잘못을 했건 또는 그 잘못을 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지, 수사기관이 우리를 입건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텔레그램 방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라는 글에 대해서, 이거 증거인멸이나 범인 은닉, 그런 어떤 범행을 은닉하는 잘못된 글이지 않냐라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사진 또는 영상물이 한 번이라도 게시된 그 텔레그램 방은 사실은 범죄의 소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범죄 소굴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향후 입건이 된다면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다른 범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범죄 소굴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다만 텔레그램 방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고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겠지만, 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범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 계속 있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과 똑같을 수 있어요. 범행을 은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범행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감형 사례를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이제 양형 인자나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한 후에 사건을 수임하고 또는 그런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닌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딥페이크 카페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딥페이크 카페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 일절 없고 그 카페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는 란 자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성전 카페를 보고 성전 카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기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목표로 한 형량을 실제 선고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나 양형 인자 또는 양형 요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는 거나 또는 그거를 이제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서 알리는 거, 특히 그것이 이제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광고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제 상당한 분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가해자가 사건을 맡길 때 변호사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상한과 하한이 어떠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그래도 가장 적은 형량을 받게 될지, 그걸 위해서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다 이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할 때 변호사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요 네 번째 질문은 형사 가해자들에 대한 변호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변호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안 좋게 보인다라는 시선으로 이해가 돼요.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것 또는 살인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시선과 같은 거죠. 이제 반면 이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이라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비공개적으로 형사사건의 수임이 진행될 때의 부작용이 더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망이 어떻고 어떤 양형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형량이 예측되는지,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드리겠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 피해자에게는 분명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